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적은 공포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때였다. 나는 학교 기숙사 대신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살고 있던 원룸은 약간 낡은 빌라였다. 하지만 학교와도 가깝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아서 살기에 나쁘지 않은 곳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피곤해져서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잠에 막 들려던 순간 갑자기 거실 쪽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뚜렷하게 사람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너무도 선명한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사람의 발소리였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멈추고 끼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거실 쪽 현관문은 잠겨 있었을 텐데 나는 순간 감각이 마비된 듯 굳고 말았다. 그때부터 내 방 안으로 누군가 걸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침대에서 꼼짝할 수 없이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침대 옆에서 소리가 뚝 그쳤다. 무언가가 내 옆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용기를 내서 눈을 살짝 떴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가 내 곁에 있었다. 그 순간 들려온 건 거친 숨소리였다. 누군가가 바로 내 옆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숨소리는 갑자기 불안정하게 끊어졌고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채웠다. 그때 마치 누군가 내 귓가에 속삭이듯 아주 작은 소리로 여기 있구나 라고 들렸다. 나는 멈추고 싶었지만 온몸을 움직여서 불을 켰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비슷한 소리를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저 꿈을 꿨거나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것일 거라고들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이 그냥 꿈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그 후 몇 주간은 아무 일이 없어서 나는 그 일을 잠시 잊고 지냈다. 그러나 한밤중에 가끔씩 이상한 소리와 냉기를 느끼곤 했다. 항상 거실 쪽에서 시작되었다가 내 방으로 다가오는 그런 기묘한 느낌.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평상시와는 다른 이상한 느낌이 집 안에 감돌았다. 그날 밤도 여느 밤처럼 아무 일 없이 지나가나 싶었지만 잠이 들 무렵에 난 또다시 그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매번 다가오는 발소리가 무섭고 불쾌했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더 이상 내 방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갔다. 분명 내 방을 지나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그 순간 무언가 직감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용기를 내어 불을 켜고 거실로 나가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흔한 원룸의 작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오는 듯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원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사는 쉽지 않았지만 결국 더 이상 그 집에 머물지 않아도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온 후 우연히 예전 살던 그 빌라에 대해 듣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 건물에서는 이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특히 내가 살던 방에서는 누군가 쫓아오는 발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상상했던 일들이 이제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내 머릿속 깊이 남아있다. 가끔씩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집에는 분명 뭔가 이상한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겪은 경험담이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비교적 작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오래된 전설과 미스터리가 가득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날 밤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아직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며 기억을 되돌릴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 학기의 중간쯤이었다. 나는 당시 기말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매주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곤 했다. 도서관은 주로 24시간 운영되었기에 자정이 지나서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유난히 불길한 기운이 시작됐다. 그날도 주변이 깜깜해질 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어느새 새벽 1시를 넘긴 상태였고 나 말고는 도서관에 2~3명밖에 남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남아있을 학우들이 유독 적은 게 이상하기도 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 새벽 2시쯤 결국 피곤함을 느껴 슬슬 마무리하기로 했다. 자료들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뭔가 끌리는 소리, 마치 무거운 물체를 질질 끌고 가는 듯한. 처음에는 청소 아저씨가 무엇인가를 이동하는 소리려니 생각했는데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호기심이 발동해 소리의 근원을 찾고자 걸음을 옮겼지만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문득 도서관의 오래된 전설들이 떠올랐다.
오래전 이곳이 건물 화재로 전소된 적이 있었고 그때 불타 죽은 학생의 원혼이 있다는 소문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영혼은 매년 같은 날 자신의 목소리가 스스로 사라진 시간을 찾아 도서관을 헤매고 다닌다고 했다. 소리는 명확한 형체를 가지고 움직인다지만 봤다는 사람은 없고 소리만 들린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저 헛소리라 여겼지만 그날만큼은 웬일인지 무서움이 느껴졌다. 계속되는 소리, 드디어 용기를 내어 소리가 시작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은 공교롭게도 도서관의 가장 구석진 부분에 있는 창고 같은 방이었다. 오래된 자료들이 가득 쌓여있는 방, 평소에는 거의 들어가 보지도 않는 곳이었다. 모든 것이 고요한 그 방 문 앞에 섰을 때 귀에 닿는 것이라곤 여전히 낮게 울리는 끌리는 소리뿐이었다. 긴장한 채 문을 열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미지의 힘이라도 있는 것인지 소리는 점점 더 강하게 나를 방 안으로 당기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도서관을 둘러보며 어딘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찰나 피곤함 때문인지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고 그 자리에서 잠시 어지럼증에 휘청였다. 눈을 뜬 것은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서였는지 모른다. 깨어보니 여전히 도서관 한가운데 앉아있었고 방금 전에 그 묘한 경험은 꿈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현실감이 없었다. 급히 시간을 확인해보니 아직 새벽 3시를 막 지난 시각이었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고 아까의 소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같은 시간에 도서관을 찾아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친구들에게는 그저 오랫동안 책을 읽다 보니 피로 때문이었다고 변명했지만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실체 없는 그 소리와 묘한 끌림,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끔 찾아오곤 한다. 지금도 그때의 기분을 전부 설명할 순 없지만 도서관에 혼자 남아있을 때면 늘 가볍게 뒤를 돌아보게 된다. 어쩌면 그 영혼은 여전히 그곳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인 민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공포 게시판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평소 호기심이 많고 겁이 없는 편이던 민수는 심심풀이로 몇 가지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야기들이 점점 더 무서워졌고 민수는 어느 순간부터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 꿈을 지배한다는 정체불명의 존재, 꿈사냥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존재는 한 번 꿈에 나타나면 매일 밤 찾아와 그 사람을 괴롭히고 결국엔 미쳐버리게 만든다고 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살하거나 실종된 채로 발견되었다. 민수는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읽었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밤, 민수는 잠이 들었을 때 한낯선 방에 서 있었다. 방은 아주 낡고 음산했으며 창문은 모두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갑작스레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어떤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였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검은 연기로 가득 찬 형체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왔다. 민수는 꿈임을 깨달았지만 꿈에서 깨어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형체는 민수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는 듯한 느낌을 주며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땀에 흠뻑 젖어 침대에서 깨어났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전날 밤의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놀랍도록 피곤한 기분이 들었다. 그저 악몽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그날 밤에도 같은 꿈이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그 연기 같은 형체가 더 가까이 다가왔고 민수는 그 형체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수는 점점 쇠약해졌다. 누구와 대화를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수업 시간에는 졸기 일쑤였다. 괴로운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수는 인터넷에서 소위 악몽에서 깨어나는 방법을 검색해보았다. 그러나 효과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다. 어느 날 민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공포 게시판에 자신의 상황을 글로 남겼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말이다. 그리고 얼마 후 한 댓글이 달렸다. 그 댓글은 내일 밤 3시에 달빛이 가장 밝게 비추는 곳에 서 있어라. 그곳에서만 내 꿈사냥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민수는 댓글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그날 밤 시계가 3시를 가리킬 때 민수는 집 근처 공원에서 달빛이 가장 밝게 비추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꿈속에 그 형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정말로 그 형체가 공원에 나타났다. 달빛 아래에서 그 형체는 여전히 형체를 알 수 없었지만 민수는 그 형체와 대화를 시도했다.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민수가 물었다. 그러자 그 형체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나를 불러냈기 때문이다. 민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 이야기를 읽으며 알게 모르게 꿈사냥꾼을 불러낸 것이었다. 민수는 그 형체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꿈사냥꾼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매일 밤 내가 다른 사람의 악몽을 대신 꾸겠다고 약속한다면 널 자유롭게 해주겠다 고 말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민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이후로 민수는 매일 밤 누군가의 악몽을 대신 꿈게 되었다. 자신이 꿈속에서 겪는 공포의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더 이상 꿈사냥꾼이 나타나지 않았다. 민수의 이야기는 인터넷에 전해지지 않았고
다시는 공포 게시판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도 매일 밤 누군가의 악몽 속에서 길을 잃곤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